1번 문제 볼게요. 3월 13일 제조공장 직원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이번엔 확정기여형 상품이죠. DC형 상품이니까 우리는 기여는 불이익,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 거. 그래서 퇴직급여다라고 쓸 거고, 제조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로 1,800만원이다 써주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강의료는 40만원에서 원천세 35만 2천원을,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고, 직원들 교육시켰으면 교육훈련비고, 이 교육한 직원이 영업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죠. 원천징수 하는 행동을 예수한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항상 분기할 때 수익과 비용은 전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0만원이 교육훈련비가 되고, 우리는 원천징수 35,200원을 했고, 그럼 이걸 차감한 금액 36만 4,800원은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7월 12일 당사는 주식회사 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조회한 후 분기하시오. 자, 그럼 이번엔 대손을 당했죠. 대손당한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네요. 부가가치세 불포함한 금액으로 부가세 고려하지 말래요. 그럼 일단 괄호에 있는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손충당금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오늘 대손당한 날짜 7월 12일자로 해서 외상매출금을 먼저 찾고, 외상매출금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 250만원을 확인하고, 그럼 300만원 대손당했는데 250만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 250만원 끌어쓰고 나머지는 매출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럼 우린 대손당한 채권부터 지우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미라컴이다. 금액 300만원, 차변의 대손충당금 방금 외상매출금의 짝지 250만원을 끌어쓰고, 차이나는 이 50만원은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만약 기타 채권이었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했겠죠. 다음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원을 3,085만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 상환하였다. 사채의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자금 계정의 잔액은 없었다. 그럼 지금 이번에는 사채의 일부 상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일부 상환할 때에 여러분한테 원래 포인트를 주는 건, 일반적으로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나 할증 발행 자금도 상환하는 비율만큼 줄여주는 게 문제의 주로 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얘가 없대요. 그럼 엄청 편하네요.
사채 발행할 땐 대변의 사채, 그럼 얘를 상환하니까 차변의 사채. 발행할 때 액면가니까 상환할 때도 액면가를 줄일 건데 우리는 전부 다가 아니고 3천만원만 상환했으니까 3천만원만큼 사채 금액을 줄이고, 우리는 이걸 갚기 위해서 보통 예금에서 돈을 3085만원 지급을 했죠. 그죠? 그럼 그냥 우리 단면으로 봐도 3천만원의 액면가 장부가액이 3천만원이 사채를 상환하면서 3085만원이 돈이 들어갔으니까 사채 상환하면서 손해를 봤다라는 사채 상환 손실 85만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있었으면 액면가액 5천 중에 3천만원이니까 60%를 상환했죠. 그러면 60%만큼 이것들도 줄여야 됐는데 이번엔 없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지워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채 상환할 때는 사채 관계 계정도 비율만큼 우리는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12월 12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를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30만원이 미지급되었다. 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원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일단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적혀있죠. 증자를 했으면 대변의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만주의 액면가 1,000원이니까 1,000만원이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보통 예금에 돈을 받았고 우리는 발행가가 2,000원인데 만주니까 2천만원의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1,000만원 주식 발행하면서 차익을 만든 줄 알았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을 했죠. 그럼 수수료만큼 이익 본 돈에 줄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미지급했네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김법무사한테 줘야 된다. 금액 30만원을 쓰고, 자, 그리고 자본거래에서는 자본 우선 상계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930만원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온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확인하러 장부에 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50만원 있다고 알려주네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원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920만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었으면 1,00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을 건데 주식 발행 재비용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큼 먼저 자본 우선 상계를 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920만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분계 끝났으니까 자, 컴퓨터에 한 번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과세 유형 볼까요? 첫 번째 7월 10일 날 문제서는 증빙이 없네요. 그럼 세금 계산서라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이 용마물산이죠. 용마물산인데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 받는 자 쪽에 있네요. 그리고 원재료 산 거죠. 그래서 얘는 51번 매입 과세가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20일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번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그리고 기계장치에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1번 매입과세. 왜냐면 수정세금 계산서도 과거에 받았을 때 불공제 처리했는데 그걸 반품하면 불공으로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를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수정이든 뭐든. 다음 8월 2일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계산서를 발급을 했네요. 그래서 13번 매출 면세다. 다음 우리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자, 그럼 이번엔 12번 매출 영세가 되는 거죠. 다음 9월 16일, 자, 이번에도 증빙에 대한 이야기는 안 적혀 있죠.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고 공급 받는 자의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근데 봤더니 2000cc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어 교체하면서 한 거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죠.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 썼으니까 54번 불공이 되고, 다음 5개네요.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 다 찾았으니까 다 끝났네. 자, 그럼 1번 7월 10일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원재료 산 거니까 다음 달 말일 지급하기로 한 거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이 보통 예금이에요. 여기 현금 적혀 있지만.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오늘 날짜 7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CN24K2 수량 5,000개 단가 만원, 거래처는 필프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남. 자,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맞고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금액 얼마 줬죠? 절반이죠. 그럼 2,75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7월 20일 주식회사 두산기공에서 6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었죠. 그럼 사후 때 기계장치라고 했겠네요. 왜냐면 과거에
2월 5일날 기계장치 사면서 이렇게 분괴를 해뒀죠. 그러면 기계장치 차변에 대변의 미지급금 그대로 분괴해주면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줄 거예요. 그대로 하면서 자 그럼 7월 20일날 똑같이 51번 매입과세고 자 우리는 기계장치 반품을 했고 마이너스 2천만원이고 두산기공 전자세금계산서 분괴는 호나. 그럼 우리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꾸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에 마이너스 2200만원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앞에 받았을 때 썼던 걸 같은 과세이용으로 금액만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서 다 분괴까지 처리해 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고 자 다음 8월 2일날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오늘 돈 안 들어왔다는 거네. 외상매출금이래. 그죠? 그럼 8월 2일날 53번 매입면세고 우리는 제품을 팔았고 금액 20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 전자계산서고 분괴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잠깐만 왜 53번 썼지? 13번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제품 매출이다. 다음 4번 9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스타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얘도 제품 판 거고 오늘 돈 안 받았으니까 얘는 외상매출금 처리되면 끝나는 거네요. 분괴는 똑같네 방금하고. 9월 9일날 12번 매출 영세고 우리가 판 건 제품 100개인데 개당 15만원에 거래처는 영스타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다음 9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를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대금 중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 개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친절하게 수익처 지출 중에 차량 유지비 처리하라고 했죠. 그리고 15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이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타이어 12만원 하네. 저도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데. 자, 54번 풀공 타이어 4개 12만원 거래처는 이영타이어 전자세금계산서 비용용 소형승용차 유지. 자, 이번엔 차량 유지비라고 하라 그랬고 대표이사가 업무용 쓰는 거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15만원 줬고 나머지는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다음
이제 매매추전표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갈게요. 자, 1번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 주식회사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되는거 안되는거 보면 받을 어음이고 부도 발생일이 10월 31일. 자, 그럼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고 부도 지금 2020년 1기인데 19년 2기에 발생한 거네요. 6개월 경과했죠. 그럼 대손사유에 되고 외상매출금 2019년도에 발생한 거고 20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받은 그럼 대손사유에 되네요. 다음 미수금 기계장치 판매대금. 자, 2018년도 거니까 10년 이내고 2020년 5월 9일 대손 처리했는데 해당 법인은 이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함정 넣을 거면 대손 사유라도 적어야 함정에 빠지지. 함정 빠질 거리가 없죠. 그래서 대손 처리함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2개만 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대손 발생 탭이 매출세액 관련, 대손 변제는 매입세액 관련. 그럼 대손 발생 탭에서 우리는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대손 확정일은 확정일이 며칠이죠? 2020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면 4월 말이면 다음 날이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죠. 그러면 5월 1일. 우리 부도가 발생하면 대손 확정일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일 다음 날. 그죠? 그러면 5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얘는 5월 1일이고 지금 이날 이야기하는 거요. 확정일이래. 확정일은 그럼 770만원 쓰면 70만원이 되고 거래처는 가격 그리고 부도 6개월 경과. 다음 파산은 2020년 4월 1일날 550만원이고 비화 그리고 파산 이렇게 2개만 써주면 이번 것도 끝났네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예,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고 입력을 한번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8억 4,300. 이건 과세 세금계산서에 쓰면 되고,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거니까 과세의 기타 4번 칸에 쓰면 될 거고, 다음 일본 도쿄상사 제품 직수출한 거는 선적일 환율에 대한 대금 4,500만원이 선적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돼.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 우리는 직수출로 해서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직수출의 기타에 4,500 쓸 거고, 자,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있네요. 그럼 고정자산 매입인데 얘는 세금계산서라는 표현도 안 쓰고 있어. 문제가 맞죠?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보면 11번에 쓸 거고,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에 공급가액 4억 5천, 세액 4,500.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원, 세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연수치 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줄 거고, 대신 지연수치 가산세 0.5% 있는 칸에 이 금액을 써주기만 하면 되죠. 매입세 공제를 내니까 그대로 포함시켜서 우리는 10번 칸에 일반 매입에 쓸 건데, 그런데 지연수치에서 가산세를 쓸 거라는 거예요.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대상 일반 매입이 900에 90만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 있는 쪽에 41번에 일반 매입에다가 써주면 되고, 자, 다음 기타 자료에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그냥 1350만원 써주면 될 거고, 다음 종이세금계산서 과세매입액, 얘는 예정신고 누락됐다네요. 그럼 우리 예정신고 누락에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 얘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그럼 그냥 위에 것만 써주란 이야기네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7점이나 주네.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해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한 거 8억 4,300만원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쓰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간주자 붙은 거는 우리는 과세의 기타, 여기에 우리 61만 9,045원. 다음 직수출은 영세 기타인 6번 칸에. 다음 매입에서 기계장치 고정자산 매입한 거 2억 3,500만원에 2,350만원 쓰고, 다음 원재료 매입한 거 4억 5천만원에 4,500만원, 그리고 이 중에서 지연수치한 게 2천만원 있으니까 바로 가산세에 가서 지연수치에 2천만원 써서 0.5%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출한 거, 매입한 거 일반 매입 900만원에 90만원. 다음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은 예정 누락이니까 38번 칸에 10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빠뜨렸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1350이고,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볼 건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누락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들어올 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은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지금 20분인데 그냥 우리 쉬었다가 이제 계산하고 원천징수하고 이론 문제 풀고 그렇게 식사 시간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